안녕하세요. 꿀잼 한국사입니다. 공부하느라 힘드시죠? 여러분들의 고됨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취업을 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처음 한국사 책을 펼치셨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연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해봅시다. 한능검 심화 문제입니다. 가제도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요? 문제가 물어보는 핵심 정보가 머릿속에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박납의 폐단으로부터 고통받는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자 만든 제도는 대동법이라는 지식이 당신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면 10초도 안 되어 풀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시킬까요? 바로 암기입니다. 암기 싫죠? 머리 아프잖아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문제를 맞추려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암기를 해야 할까요? 교과서 모든 글자를 다 외울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가능하다면 합격은 보장되겠네요. 그러나 미친 짓이죠. 그걸 언제 다 외우고 자빠졌어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정신 건강이 매우 악화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수험생은 학문을 파고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에 붙기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출제되는 부분만을 암기하면 됩니다. 출제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난잡하게 널려있는 정보들 중에 필요한 것들만 깔끔하게 추출하는 작업. 이를 정리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암기할 양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들여야 할 노력과 시간이 압축된 것이에요. 그러면 암기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해입니다.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째, 국각두 소주요 빡추홍 짝주 랄따. 둘째,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를 줬다. 5초 드립니다. 위 두 문장 암기하세요. 자, 첫째, 둘째, 소리내어 읊어보세요. 어떤 것이 더 외우기 쉽나요? 당연히 둘째죠. 왜 그럴까요?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를 줬다는 이해가 되는 문장이에요.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첫째는 뭔 개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의 위력을 몸소 겪어보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해의 힘이에요.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흐름만 알면 공부하기 쉽다. 맞습니다. 한국사 전반을 이해하면 암기 작업이 너무 쉬워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부분이 대다수인 거죠. 문제를 다시 봅시다. 내가 하는 얘기를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조선 조정은 백성들에게 조세, 공납, 역이라는 것을 수취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집중할 것은 공납, 살고 있는 지역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쳐야 하는 것이 공납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이를 새우 젖같이 해서 시스템이 엉망이 됩니다. 산촌에서 해산물을, 어촌에서 산짐승 가죽을 바치라는 등 말도 안 되는 행정 처리가 이루어진 거죠. 좀 과한 예를 들어 당신은 강원도 산골에 살고 있는데 제주도 감귤을 바치래요. 미친.
아니, 이 당시에 쿠팡 로켓 배송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구해? 하는 수 없이 백성들은 공납을 대신 납품해주는 방납업자들에게 비싼 돈을 지불해가며 이를 해결하죠. 이를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막장 시스템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큰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광해군 때 특산물이 아닌 그냥 쌀로 바치는 내용인 대동법이 실시됩니다. 이렇게 방납의 폐단을 한 방에 해결해버린 수치제도가 그 유명한 대동법이랍니다. 나라는 이제 특산물을 백성들에게 직접 받지 않고 쌀을 걷어들여요. 그렇다고 나라님이 쌀밥에 쌀반찬, 쌀막걸리에 쌀 안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인들에게 백성들에게 걷어들인 쌀을 주면서 필요한 특산물들을 구해오라고 시켜요. 그 상인이 바로 공인입니다. 대동법에 대한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내가 하는 말들 머리 싸매고 암기한 사람 없죠? 그냥 편히 들으며 이해만 한 거죠. 문제 보세요. 방납의 폐단으로 고통받는 것을 해결한 것은 대동법이죠. 그에 대한 설명을 골라봅시다. 4번에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보이세요? 정답.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쉬워. 그쵸? 자동적으로 암기가 됐죠? 지금까지 역순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다시 정방향으로 진행해 봅시다. 한국사 공부의 첫 단계, 이해를 한다. 제가 올린 한국사 요약 영상이 있죠. 대략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 한 편 본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보세요. 그리고 꿀잼 한국사 어플 다운받아서 역시나 가볍게 읽으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한국사 흐름에 대한 이해 작업이 상당 수준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어라? 빨간 글씨로 다 정리를 해놨죠? 갸꿀? 기출되는 부분, 기출이 예상되는 부분 제가 다 빨간색 글씨로 구분 지어놨고 아래 키워드까지 추출해놨어요. 그 키워드들을 수첩에 적으세요. 그리고 수첩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암기하세요. 만약에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다시 꿀잼 한국사 어플을 켜고 그 부분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플을 본 지 일주일이 지나 덕대가 뭔지 까먹었어. 그럼 어플 켜가지고 이 부분만 다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암기 작업까지 마무리됩니다. 문제풀이에 센스가 넘치는 사람이면 암기 작업이 다 되자마자 바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도 합격하겠지만 이론을 익혔다면 실전도 연습해봐야죠. 복싱 선수가 경기 나가기 전에 스파링을 하듯이 여러분도 기출 문제집을 풀어보고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다음에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